자, 오늘치 쓰르라미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일부터 먹고. 니녀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녀는 지금이요 뭐 먹을까요? 나 지금 뭐 먹는지 맞춰볼 사람. 소리 들려줄게. 뭐 먹는지 맞춰볼 사람. 먹는다? 아니에요. 참외입니다. 참외. 컨티뉴. 쇼와 57년 1982년 히나미자와 연속 괴사 사건 통칭 오야시루님의 저주 4년차 마에바라 케이치 전학 1년 전. 참외 좋아합니다. 기상 벨소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학원이 아니다. 잠에 취한 머리라도 그 정도는 안다. 사과가 더 좋아요. 그런데도 학원의 기상 시간에 맞춰 일어나다니 쇼크였다. 다시 자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일어나버린 이상 어쩔 수 없다. 사과가 더 상큼해. 하지만 복숭아가 더 좋아. 게다가 지금부터는 주어진 생활에 불평만 하면서 지낼 필요도 없다. 앞으로의 즐거움도 시시함도 모두 다 자신에게 달렸다. 아하, 지금 생각 왠지 꽤 긍정적이네.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약간 그순? 갈아입을 옷도 뭣도 없어서 나는 여전히 학원 체육복 차림상 그대로였다. 이탈리아인지 어딘지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고 선전했지만 이런 멋대가리 없는 운동복이 어디에 디자인했는지 큰 의문이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옷은 학원 옷 그대로라니 왠지 불쾌했다. 이 모습으론 밖을 걸어다닐 마음조차 팍 식어버린다. 나중에 카사이에게 적당한 옷을 가져오게 하자. 귤은 사과랑 복숭아 사이. 그런 다음엔 방에 데코레이션이라도 할까? 어쨌든 지금부터는 여기가 나의 성이다. 여기는 오키노미야의 변두리 치곤 꽤 훌륭한 층에 드는 아파트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회사가 뭔가 정체 모를 분쟁 속에서 압류했다는 건축물이다. 그 정체 모를 분쟁 덕에 거주자의 대부분은 나가버렸다. 덕분에 이렇게나 규모가 큰데도 사람의 기적은 찾아볼 수 없는 외로운 아파트다. 게다가 몇 안 되는 거주자도 관리인 부부와 한두 집을 빼면 모두 아버지와 관계된 별반 질이 좋지 않은 무리들 뿐이다. 이 아파트에서 선량한 주민이 모두 사라진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겠구나. 내가 사는 이 방은 원래는 오픈룸이었던 것 같고 겉모습만 보면 비즈니스용 호텔의 객실처럼 보였다. 가구도 어중간하게 갖춰져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전혀 없다. 그런 잡다한 물건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장만하면 되겠지. むしろその方がいいよね。自分の部屋っていう実感が湧くし。 자신의 한 말에 응응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조금 바보 같지만 동기부여는 중요하니까. 커피를 좀 더 마셔야겠어. 목이 너무 아프다. 학원에서는 공연 공간에만 TV가 있었고 민영 방송 채널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때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는 듯이 민영 방송 채널들을 모조리 훑었다. 물론 이렇게나 이른 아침에는 어느 채널이든 대단한 방송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방송들조차 즐거웠고 오랜만에 보니 광고조차도 꽤 재미있었다. TV 채널을 돌리는데도 질리고 슬슬 배가 고파질 무렵 카사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왔다. シオン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시온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ゆうべはよく眠れましたか。
ソファーに毛布でゴロ寝は結構辛いです。やっぱ日本人はちゃんと布団敷いて床に寝ないとね。たくあんが美味しい。それはよかった。後で必要なものを教えてください。可能な限り揃えるようにします。ありがとう。あ、でもそんなに気を使わないでいいです。私の好きで始めた生活だし、葛西だってたかられたらお財布持たないでしょ。 돈이라든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선 역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언젠까지나 카사이의 직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 バイトでもしようと思い、生活費くらいは自分で稼がないとね。私が選んだ生活なんだから自分で何とかするのは当然。 시원 중학생 아닌가? 되게 어른스럽다. それはたくましい限りです。でもいいんですか？ 잠깐만 소리가 됐다. 外を歩けばやがては親族の誰かに見つかりますよ。そこは少しは考えてある。そこでミオンの力がいるわけよ。葛西さ、本家に電話してもらっていい？ミオンが出たら受話器代わって。やれやれ、何を企んでるやら。どういう作戦ですか？ 카사이는 본가에 다이얼을 돌리며 묻는다. 본가의 눈을 피하며 생활해야 하는 내가 맨 먼저 본가에 전화를 걸다니 아무래도 이상한 이야기다. もしもし。 모시모시. おはようございます。ミオンさんですか？ご無沙汰しています。葛西です。ええ。おはようございます。少しお待ちいただけますか？今受話器を代わります。 카사이로부터 수화기를 받는다. もしもし。私。その声はミオン。でもそんなはずは。 미온 귀여워. シオンの寮は使用電話禁止だったはず。そんなはずはない。学園では外部との電話は禁止だからね。それが電話してきたってことは血の巡りの悪いお姉でも意味がわかるでしょ。あんた学園抜け出したの？どうやって？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いい。会いたかったですよ、お姉。 시온이랑 미온이랑 사이 되게 좋아 보인다. 나는 이쯤이 한계였고 미온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뻔한 연구에 견디지 못하고 크게 웃는다. 수화기 너머로 자매는 정말 오랜만에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久しぶりだよシオン。あんた本当にどうしたの？どうしたもこうしたも別に私は嘘を吐いてないです。じゃああんた本当に脱走したの？ひえ、やる。私を閉じ込めておくにはちょっと警備が甘かったかもね。学園はシオンが穏便に脱走したことに感謝するべきかもね。本気のシオンだったら全施設を爆破してから脱走するくらい朝飯前かも。爆破はできないけど 방화 정도 뭐 할지도 그래야 몰라. 할까 코아이 됐네. 뒤숭숭한 화제로 분위기가 밝아지는 자매다. 카사이는 자매의 통화를 들으면서 기가 막혀 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おね、今は電話大丈夫なの？大丈夫。バッチャはお稽古に行っちゃってる。今日は帰りは夕方になるって言ってた。それは好都合。近いうちに会って話をしましょうね。とりあえず今日のところは電話で。うん。本家に学園から私が脱走したっていう連絡は来てます？んにゃ、来てない。本家の電話も来客も全部私が通すから、私を素通りしてバッチャに連絡行くことはない。だから来てないって断言できると思う。ほう、 호, そりゃすごい。 소리야 스고이. さすが園崎本家次期当主。私はそんなの嫌だよ。シオンが変わってよ。鬼がついてるのはお姉でしょ。まあせいぜい頑張ってください。陰ながら応援いたしております。まあ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いいや。すごい人事っぽい言い方だな。まあいいや。私関連で何か動きがあったら葛西に連絡をよろです。ここの番号はお姉には教えてもいいかなと思うけど、しばらくは内緒にしときますね。ごめん。そうだね。学園脱走したって話がバッチャの耳に入ったらいろいろ面倒になると思うよ。連絡の件は了解。何か動きがあったら葛西さんに伝えとく。ありがとうです。それとあとお姉にお願いがあるんだ。そう来ると思った。あ、お金は無理だよ。
さすがにお金を無心できるとは思ってません。 당연히 엄청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귀여워. お姉にはちょっと私のバイトのお手伝いをお願いしたいんで 아르바이트를 す。 도와달라고. 고양이, 쓰르렁이 하러 보세요. 재밌습니다. なるほどね。 나르호도네. そういうことか。で、具体的にはどうするの？ 상대의 생각을 곧바로 알아채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 吉郎おじさん、私の味方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吉郎おじさんの持ってるお店のどれかでバイトできないか打診してみます。で、シフトが決まったらお姉に連絡しますから。あんたがバイトしてる時間帯には消えてりゃいいわけだね。面倒くさい役だな。 한마디로 시온이 일하는 시간대에는 미온이 사라져서 아 저기서 일하는 사람은 미온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네요. 何ですか？双子の妹の頼みを断る？本当に？いいよいいよ、引き受けるよ。あんたの頼みは断ると後が嫌だ。 근데 미온이 원래는 약간 그 뭐지? 챕터 2에서 봤을 때는 약간 미온이 시온한테 쩔쩔 매는 그런 구도였는데 네 쩔쩔 매는 그런 구도였는데 여기서 보면 둘이 약간 비등비등한데? 뭐지? サンキューです。今度シュランクベルタのケーキでもおごるから。可愛いタルト山ほど食べさせてあげますから。あ、シオン、シュランクベルタね。去年の秋に店閉じちゃったんだよ。あ、そうなんだ。うん、マスターが脳梗塞で倒れて退院してから一度は店を開けたんだけど、やっぱり体が持たないらしくてさ、惜しまれたけど閉店しちゃったわけ。そっか。そりゃあ残念です。欲張りモンブランをお腹いっぱい食べる夢はもう夢のままで終わっちゃったんですね。 시온이 학원가 있는 사이에 그냥 끝나버렸네요. 단순히 마음에 드는 각 케이크 가게가 문을 닫아서 낙담한 건 아니었다. 단지 이 마을을 떠나 있는 동안 마을이 내가 모르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왠지 좀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他にも変わったこと、私の知らないことある？うん、いくつかある。今度会ったら全部話すね。ありがとう。私も学園で見てきたこと全部話しますね。近いうちに機会を設けましょう。追ってこっちから連絡します。うん、わかった。ミオン、何？元気でやってる？もちろん。ならよかった。切るよ。じゃあね。 둘이 사이 되게 좋은데? 근데 왜 챕터 2에서는 그랬을까? 자원가가 온다고? 모처럼의 자매의 대화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수화기를 놓고 한숨 돌리자니 카사이가 차를 가져다 두었다. 結局どういう話になっ吉郎おじさん、おじさんにね、私が学園を抜け出してきたのを打ち明けようと思います。で、おじさんの持ってるお店のどれかでささやかに働かせてもらえたらなって。人目に触れます。吉郎さんはいいとしても他の親類に見つかるかもしれないじゃん。そのためのお姉ってわけよ。私が働く時間が決まったらお姉に連絡で、お姉は私が働いている時間にはちょっと人目を忍んでくれればいいわけ。わかる？ 카사이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つまり簡単。 간단하게 말해서 バイト中に私が何か咎められるようなことになったら、私がミオンだと言い張ればいいだけの話なんです。 아르바이트 중에 내가 뭔가 추궁당할 일이 생기면 미혼이라고 우기면 된다는 소리야. 똑똑한 녀석들. わかり？ 와까리? 보통이라면 그런 바보 같은 수법이 통할 리 없다고 말하겠지만 하지만 우리 자매를 어린 시절부터 봐온 카사이는 자매가 얼마나 간단히 바뀔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つくづく大胆というか悪知恵が働くというか、いやいや脱帽です。 2편 추리하셨냐고 했습니다. 네, 저는 2편에서 그러니까 뭐 살을 저지르고 한 사람은 시온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시온이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もちろん褒め言葉だよね、カサイ。 카사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얼굴에 곤란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상황이 위험해지면 카사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버지의 세계의 관례를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다고 끝나진 않겠지? 그래서 카사에도 사실은 내가 위험한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위험을 전부 알면서도 내 탈주를 도와줬으니 나는 이 충신에게 좀 더 보답해야 한다.シオンちゃんのことをどうのこうの言うやつがいたら俺が少し締めとくから。やっぱ吉郎おじさんは頼りになります。おじさんならきっと助けてくれると思ってました。 숙부는 맡겨달라는 말을 연발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탁탁 두들겼다. 내가 제일 먼저 자신에게 의지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기쁜 것 같았다. いいんだよ。俺はシオンちゃんの自分の生活費は自分で稼ぎたいっていう気概に感心してるんだ。金をたかりに来たんだったら本家に突き出してるところだぜ。ああ、おじさん怖い。 역시 요시로 숙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店長、シフト表持ってきました。ここに置きますね。 가게 사람이 점원들의 근무 시간을 쓴 표를 가지고 왔다. 캘린더는 외부인인 날 알아볼 수 없는 기호로 빽빽하다. で、シオンちゃんはどのくらい働けるんだい？私とお姉の都合次第かな。できたら私の指定する日だけ入れるのが一番いいんですが。おいおい、そんな虫のいいこと言うやつ面接じゃ会ったことないぜ。まあな、仕方ないもんな。 내가 일하려면 미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즉 나와 미혼 두 사람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숙부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 자기 편한 날에만 일하고 싶다는 뻔뻔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가 힘들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결국 숙부는 정식 아르바이트 자리 대신 사무소 보조를 제안했다. 정규 고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시간표는 없다. 급료는 가게에서라기보다는 숙부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体裁は構いません。生活費が稼げればそれで OK です。 じゃあそういうことで頼むぜ。一応金を払うんだから仕事中はしっかり頼むぜ。あと事務所内じゃおじさんは勘弁な。はいはい、分かってますよ。店長さん。 땡조상 귀여우시원. ふつつかものですけどよろしく 뭔가 お願い 귀여워. します。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 딱딱한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엔 숙부가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다. 묻는 내용은 기숙사제 아가씨하고는 어떤 곳이야? 이런 내용들이었다. 내와 같은 성 로치 학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소문이 나돌 뿐이라서 그 안이 실제로 어떨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나는 학원 생활이 얼마나 평범하지 않았는가를 이것저것 덧붙이며 설명했다. 숙부는 비밀스러운 아가씨 학원의 실태를 시시콜콜 캐묻더니 대답을 듣고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호색과 같으니. 게임 중이시니까 속닥속닥 말하고 갈게요. 요한 기억은 지맹이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숙부가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모인 비밀의 화원을 대충 다 만끽한 것 같았기에 이번에 내가 여러가지 질문을 시작했다. 내가 학원에 가졌던 2년 사이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2년 갇혔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1년 전이기 때문에 2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 거네 얘는 지금. 이 2년간의 빠진 기억을 메우지 않으면 내가 미혼의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 そんなに大きくダム戦争が終わってからこっちはもうそりゃのんびりしたもんさ。私はダムの計画中止が発表されて少ししてから学園に行ったからな。私がこっちにいた時はまだほんの少しピリピリしたムードが残ってましたよ。中止発表の後の1年くらいは同盟も計画は凍結されただけで中止になったわけじゃないって言って神経質になってたんだけどな。翌年には解散式をやったよ。稲見沢の境内で大式典だった。それでダム戦争は本当に終わりだな。じゃあ私が閉じ込められたすぐ後だ。戦争も終わっちゃってみんなふぬけちゃった感じ。しおんちゃんなんかはダム戦争は戦争ごっこみたいで楽しかったんじゃないか。 근데 시온도 댐 전쟁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챕터 2에서는 약간 그거를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을 했을까?
그치? 약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마을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을 했는데 왜 그럴까? 그때부터 이미 얘는 의심병, 망상병이 있었던 거 아닐까? 子供たちが警察のお世話になるたびに引き取りに行っていろいろいじめられた大人の身にもなってくれよ。まあ確かに否定はできないかな。私ら子供にとってはダム戦争はかなり遊べるイベントでしたし。 요시로 스프는 같은 댐 전쟁인데 어른과 아이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다르구나 하면서 기가 막혀 있다. そういえばバラバラ殺人なんてのがありましたよね。あのクソムカつく現場監督の野郎がバラバラにされたやつ。 봐봐, 되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あれ確か犯人がまだ全員捕まったんですか？ああ、そうそう、確か捕まってないはず。しかもひなみ沢の守り神お社様を祀る綿流しの番にね。当時お社様のたたりだって騒がれたのを覚えてます。あれ子供的には結構怖かったな。ああ、その翌年にも起きたんだよな。そうそうあれも怖かったです。何でしたっけ？ダムの賛成派の男が事故で死んだやつ。 이거 사토코네 부모 아니 사토코네 부모님 그거 맞죠? 北条だっけ？ 호조가 しかもまたしてもお社様を祀る綿流しの日にこれはもうたたりしかありえないってずいぶん騒いだっけ。あれは怖かったです。うんうん。 증오의 대상이던 댐 현장의 감독이 와타나가시 축제 날에 밤에 살해당하고 시체는 토막났다. 이 정도만 해도 어린아이들에겐 충분히 자극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사체의 일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이들의 세계에선 괴담이 되기엔 충분했다. 잘린 오른팔이 몸을 찾아서 아직도 떠돌고 있다. 아이들은 다들 이런 괴담을 진심으로 믿고 모일 때마다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날은 히나미자와 수호신, 오야시로님을 모시는 축제날 밤. 소문에 점점 살이 붙어서 오컬트 색이 깊어지는 데에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소문도 1년이 지나면 빛이 바르게 마련이다. 그 뒤 댐 기획 동계선언이 발표되고 와타나가 씨가 처음으로 진정한 축제가 되었던 날 밤. 저주가 다시 일어났다. 희생자는 히나미자와의 거주자이면서 댐 기획에 참석했던 호조라는 남자로 여행지에서 부부가 함께 사고로 추락해 사망했다. 엄밀히 말하면 아내의 시체는 수색 중이라고 한다. 틀림없이 아직도 발견 안 되겠지? 가장 오야시로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남자가 또다시 와타나가시 축제날 밤에 희미해져 가던 오야시로님의 저주 이야기가 단숨에 다시 재현되었다. 사건 전까지 오야시로님의 존재는 희미했다. 한마디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토속신앙심이 낮았다는 거네요. 적어도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신사에 모셔진 뭔가의 명칭, 딱 그 정도의 취급이었다. 신사의 문기둥에 오줌을 싸는 개구장이도 있었고 나도 세전상자에 손을 넣은 적이 정도는 있었다. 신사의 신따위는 그만큼 아무래도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2년째 신벌이 닥치자 이제 오야시로님의 저주를 의심하는 아이는 없었다. 모두들 진심으로 오야시로님의 존재를 믿고 무서워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오야시로님에게 얽힌 옛날 이야기가 갑자기 화두로 떠올랐다. 노인네들이 하는 곰팡내 나는 옛날 이야기를 얌전하게 듣고 얼마 전까지는 누구나 웃어넘겼을 오야시로님의 기적들을 진심으로 믿었다. 오야시로님의 규칙은 몹시 단순 명쾌했다. 히나미자와의 발을 디디는 외적에게 신벌을 내린다. 마을에서 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신벌을 내린다. 이 마을의 정의가 몹시 애매해서 히나미자와에서 나가면 안 되는지, 오키노미야까지는 괜찮은지, 한걸음이나 나가면 아웃인지, 2박 3일 온천 여행 정도라면 괜찮은지, 아이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삼극기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는 오야시로님이 용납하는 범위는 히나미자와나 오키노미야에 자택이 있다는 것. 자택이 있다면 장기 여행도 가능하다. 그런 이상한 결론이 되었다. 아이들 세계의 룰이고 굳이 시시하다고 뭐라 하는 것도 웃기지. 그 기준에 맞춰보면 먼 곳의 기숙자재 학원에 보내진 나는
오야시로님의 저주를 받을 조건을 모두 만족한 건 아닐까. 신발을 믿는다고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나이였기 때문에 따로 입 밖에 내진 않았다. 하지만 내심 다른 곳에 보내져서 오야시로님의 저주를 당하는 건 아닐지 조금 무서워했던 기억이 난다. でさ、やっぱり2年連続ってのは結構きますよね。私は今でもお社様は信じてるな。シオンちゃん。知らないですよ。何の話？そっか。シオンちゃんはあれの直前に学園に行っちゃったんだもんな。知らないよな。 숙부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했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직 모른다면 굳이 알려주지 않는 게 나았으려나 라는 그런 얼굴로. 何おじさん、そこまで話を振っておいて急に黙られると面白くないですよ。まあ、シオンちゃんももう小さい子じゃないもんな。おじさん、私を見てまだ小さい子供っていうのなら眼科行くか回し蹴り食らうかのどちらかを選んでもらう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もう、わかった 시온 よ。 진짜 말 세게 한다. 말 씨다 쇼. 別に隠しゃしないよ。あったんだよ。その後も。あったって？おじさん、さっきから何の話？ 찌릿. 좀 더 작았던 어린 시절.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 찌릿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 안쪽에 사는 작은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손에 든 작은 바늘로 가슴을 쿡 찔러서. 이 찌릿한 느낌의 이후 부모님이 부르면 반드시 싫은 이야기나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느낌이 들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도망가곤 했다. 하지만 시간은 나를 둔하게 만들었다. 모처럼 마음속에 작은 사람이 알려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찌릿하고 느낀다고? 그래? 実は賛成派の北条が転落事故で死んだ。つまりは去年またあったんだよ。あったって、また綿流しの日に？ 이번에 죽은 건 그 리칸의 부모님이죠? 3年連続で？また？そうなんだよ。ほら、ひなみ沢の神社、古出神社、あそこの神主が祭りの夜に突然ぽっくりいっちまって聞いた話じゃ、原因不明の奇病で急死したとかしない。それもまたしても綿流しの夜に。で、神さんもその晩のうちに沼に飛び込んじまって。そりゃもう大騒ぎさ。村長たちが集まっててんやわんやの。 그러고 그 마지막에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奇病ってのはおひれだと思うけどね。急死したってのは本当。神主さんは綿流しの準備で大変だったと思うし、あの頃は少し体調崩してたみたいだからね。急性心不全とかそういう感じのよくあるやつだったんだと私は思ってるけど。でも綿流しの日にってのが異常でしょ。それも3年連続で。普通に考えたら人の死がこうも同じ日に重なるなんてことは考えられない。警察も検視したみたいだけど、その 와 後に特に 미용과 騒 시오 がなかっ 목소리 たってことは 진짜 아주 死因に 미세한 不審な点は 차이네요. なかったってことじゃないの？ 대박이다. まあでもシオンの言う通り、人の死が3年も続いて綿流しの日に重なるとやっぱり普通じゃないって思うね。それにさっきお姉も言った通り、お社様にたたられそうな人ばかり開始する。これは絶対に何かあります。たたりでも陰謀でも、とにかく絶対裏に何か因果関係がある。 미혼과는 오키노미야 역 근처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미혼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는 장소를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 역 근처 도서관은 오키노미야 사람들조차 별로 들르지 않아서 히나미자와 주민은 없는 수준이었다. 몰래 만난 장소로 딱 좋았다. 우리는 앞으로의 생활이나 내 아르바이트, 이후 어떻게 연락할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여러가지 잡다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내가 마을을 떠나 있던 시간은 약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1년이란 짧은 시간에도 뭔가가 변화하기 마련이다. 나는 여러 변화를 미혼에게 듣고 공백이 된 1년을 다시 되찾으려 했다. 2년이라 하지 않았어? 아까쯤에?
잠깐만. 지나가 버렸네. 여기 이쯤에서 학원에 갇혀있던 2년 사이에, 봐봐, 학원에 갇혀있던 2년 사이라 했는데, 봐봐, 여기는 1년 되잖아. 뭔 사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런 것 같아요. 오타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얘네들은 중2예요. 중학교 2학년. 그래야지 KH가 온 1년 때가 중학교 3학년인 거임. 미혼이. 맞아.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삼촌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오야시로님의 저주까지 이야기가 닿았다. 내가 마을을 떠나던 때에도 신발은 이미 2년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1년째 현장 감독 토막살인도 꽤 충격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 대임 계획의 동결이 발표되고 승리에 열광하던 히나미자와에 찾아온 와타나가시 축제 날, 이번에는 마을의 배신자였던 대임 추진파 호조 부부가 추락사고로 죽었다. 이 역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처음엔 히나미자와를 더럽힌 현장 감독에게 이어서 마을의 배신자에게 저주가 내렸다. 사건이 한 번뿐이라면 오야시로님의 저주라고 수군대면서도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다. 용변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째가 겹치자 이건 혹시 설마 정말로 저주인가? 그런 분위기였다.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마을을 떠나 있는 동안 3년째 사건이 일어났다. 히나미자와든 오키노미야든 오야시로님의 저주설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나돌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의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내가 마을을 떠나 있는 동안 오야시로님의 심벌은 압도적인 현실감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아는 2년째까지는 혹시나 저주일까? 라고들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의문의 수준이었지만 3년째인 지금은 저주가 분명하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게다가 3년째에 죽은 신주도 마을의 원수까지 아니더라도 히나미자마 주민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자 그 확신은 점점 굳건해졌다. 神主は確か嫌われてませんでした？同盟の役員から。日和見主義なんじゃないかって叩かれてたね。戦争末期は同盟内でも過激な理論がまかり通ってたから。神主さんの穏健な態度はそういう人たちにとって気に食わない 뒤에 ものだった 안아줘야 と思う 재미가 ね。 뭔데? 내 뒤에는 고양이밖에 없습니다. 신주는 험한 얼굴에 말투가 딱딱해서 확실히 얼핏 보기엔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온화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신사였다. 아마 대리 사회라 더 몸을 사리기도 했지만 여름 축제 장소이자 마을 집회 장소로 개방된 신사의 관리인으로서 신주의 성격은 결코 단점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가하고 평화로운 장소였던 신사는 댐 전쟁 발발과 동시에 결성된 댐 반대 저항 조직 오니가우치 사수 동맹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었다. 애초에 댐 전쟁 이전에 오야시로님 신앙은 별로 크지 않았다. 신앙심이 깊은 노인들이야 물론 숭상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믿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는 신이었다. 그러다가 댐 전쟁이 시작되자 오야시로님이 갑자기 마을 정의 상징이 되었다. 오야시로님 신앙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자신들은 변두리 하층민과 다른 선인의 일족이라 믿고 더러운 하층민들을 마을에서 배척했던 배타적인 선민사상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이런 제멋대로운 사상은 옛날의 얘기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본에서 이런 사상을 믿을 리 없다. 즉 시대의 변화와 함께 퇴색된 사상이다. 하지만 사상은 사라지는 대신 대임 기획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을이 뭉쳐지는 내셔널리즘적인 선동으로 부활했다. 그러한 사상이 부활하면 일은 과격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오니가우치 사속동맹이 공격적으로 변한 건 한순간이었다. 다음부터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두 함께한 마음으로 불사르자 적극타도 오직 승리뿐.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전쟁을 연상시키는 표어를 들먹이며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자고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표현하니 뭔가 기분 나쁘고 마치 전쟁 중 일본의 어두운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은 이 모든 사건들을
전쟁이 아니라 전쟁놀이처럼 마을 전체가 똘똘 뭉치는 축제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축제라고 해도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그 냉담에 대해서는 전시체제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았다. 그런 흐름 속에서 댐기에게 찬성을 표명한 호조 부부는 정말 용감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벌 2년차에 사고사라니. 모두가 오야시로님의 신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호조가를 마을의 원수,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렸다. 마을의 배신자로서 주민 대부분의 원망을 산 호조 부부. 모두가 차가운 눈으로 뒤에서 손가락질했다. 그런 호조 부부를 마을에서 유일하게 적대시하지 않았던 사람이 신주였다. 신주는 댐 반대파에 반론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호조 부부의 주장 퇴거에 응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생활을 재건하자는 말에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을의 중심인 세가문의 일원이자 댐 반대파의 상징인 오야시로님을 모시는 신사의 신주가 이런 일탈 행위를 용납하다니. 호조 부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마을의 단합을 도모하려 했던 세가문, 특히 소노자키 가문에서는 몹시 씁쓸한 일이었다. 오니가오치 사소 동맹의 뼈대이자 히나미자와의 기동인 세가문의 행보가 다르다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세가문 사이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신주에 대한 규탄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신주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오야시로님의 신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분명 오야시로님의 벌을 받을 거다. 그런 악담이었다. 음침해. 왜 이렇게 음침한 거야? 사랑 그냥 이게 왕따지 뭐야. 今にして考えると神主さんって結構大人だったのかもねって思いません？ 주위가 뜨겁게 들뜬 상황에서 혼자 쿨하게 중립을 지키다니 꽤 멋져 보인다. 나는 내 견해에 미혼을 똑같이 생각하고 맞장구를 쳐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미혼이 쓴웃음을 지으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 조금 놀랐다. 本当に大人だったらあそこは周りに合わせて強調すべきところだったと思うね。ウルデのおじさんは単に神社の神主だっただけじゃなく仮にも御三家の一つフルデ家の長だったんだからさ。南沢全体が結束しなくちゃならない時に模範となるべき御三家の人間が自分から輪を乱すのはそれが大人と呼べるかどうかは私には難しいな。 시온과 미혼의 다른 점이 하나 나왔네요. 아 이거 안아줘의 기미가 이거구나. 나 몰랐어. 이게 뒤에 안아줘의 기미가 뭔가 있네. 이거 기미가 있네요. 생각지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고작이었다. 우리는 서로 닮은 쌍둥이지만 미혼과 시온이라는 각각의 개성이 있다. 때로는 서로의 견해가 다를 때도 있다. 하지만 그건 대체로 보잘것없는 사소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큰 의견차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 위화감에 불쾌해서 미혼과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다른지 확인하려고 했다. お姉の言う協調って言葉がなんだか好きじゃないんですけど、つまりそれって何？村全体を考えて神主さんは自分の考えを隠しているべきだったってそういう話？要するに全体主義の中でこう主張するなとそういう話？別にそこまでは言わないけど、ただやっぱり御三家の長の一人なんだからもう少し言動は慎重にしてもよか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そういうことだよ。 내 말투가 따지는 것처럼 들렸는지 미호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다. 나도 내 말투가 거칠어졌음을 깨달았다. 미혼이 한 말은 아마 흔히들 말하는 어른들 의견에 가깝겠지. 국가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렇게 문자로 적어서 읽으면 납득이 가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를 납득할 정도로 어른스럽지 못했다. 아니,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다기보다는 미혼이 어른스럽게 생각했다는 편이 정확하다. 우리 자매가 미혼과 시혼으로 엄밀하게 구별된 지 이제 1년 남짓. 그동안 나는 학원에 격리되어서 마을과는 접점이 없었다.
반면 미호는 소노자키가 당주 밑에서 차기 당주로서 제왕학을 배웠다. 물론 내가 격리되기 전부터 미호는 차기 당주로서 취급받고는 있었다. 무슨 의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마귀 할머니 옆에 앉았고 마귀 할머니 없을 때에는 인사문을 대신 읽는 정도의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단지 그 정도였다. 나와 의견이 달라질 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았었다. 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미호는 이렇게나 차기 당주가 되어 있었다. お姉もいつの間にか大人になっちゃいましたね。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혼의 말이 더 어른스럽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혼의 말이 더 어른스럽다 생각하세요? 나는 둘 다 맞는데 굳이 따지면 나는 시혼파야. 시혼이 더 맞는 말 한 것 같아. 어른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을 때 어린애 아니냐고? 학교에 도망친 것부터가? 학교에 도망친 것부터가 이미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학교를 나온 거기 때문에, 심지어 그 학교가 그냥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되게 뭐랄까 감시가 철저한 학교였잖아요. 그런 학교를 나는 다니지 않겠어라고 선택하고 나온 거잖아. 나는 그것부터가 되게 이미 어른스럽다 생각해. 왜냐면은 그 나이 때는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 말을 해도 그러니까 자퇴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도 자퇴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자퇴한다고 해도 자기 후속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해본 사람도 거의 없어. 그리고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 다니는 학교는 학교를 탈출을 한다는 말은 개념은 없잖아요. 근데 시호는 탈출까지 한 거야. 안 다니겠어 이게 아니라 탈출을 한 거야. 그걸 따졌을 때 시호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데 아무튼 나는 시온의 의견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카의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걸 알면서도 호조가에 대해서 적대를 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왕따에다가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왕따를 시킬 때 왕따에 협조를 하지 않은 거지. 왕따에 협조를 하지 않은 거야.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다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미혼도 내가 어떤 감정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한 것 같다. やっぱり私もバッチャみたいな考え方になっちゃってきたかな。いいじゃないですか。お姉は次期当主なんだから、いつまでも下々と同じ考え方じゃまずいでしょ。さすが帝王学を学んだだけのことはある。そんなの学んでないよ。どうやればバッチャのふりができるかってそれだけだよ。シオンにだって簡単にできるよ。そんなのやりたくないです。ばあさんのおもりはミオンのお役目。ま、疲れない程度にほどほどに頑張りなさいませ。 매정하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미혼에게는 조금 그런 식으로 들린 것 같다. 미혼은 봐달라는 표정으로 어색하게 입으로만 웃었다. 나는 약간 표정을 풀었다. お姉？ミオン？何？確かに私たちの別離はいつも穏便じゃなかった。名前を引き離され、住まいを引き離され、そして体を引き離された時もいつもね。 미호는 표정을 어둡게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으로만 내 표정을 살폈다. あんたは私がそのあたりで逆恨みし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思ってるかもしれない。でもそれは誤解。そりゃ確かに確執はあったよ。でもそんなのは時間で流れる程度のもの。あんたが引け目を感じるようなことは何もない。
뭐가 미혼이 시온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우리의 인별은 순탄한 적이 없었다. 이름을 맨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이름이 왔다 두 개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사는 곳이 시온은 이게 여기 오키노미야. 그리고 미호는 할머니가 있는데, 몸을 태어났을 때는 시온이 그 중학교를 갔을 때 거기를 말하는 건가? 근데 이게 미혼의 표정이 어두워질 일인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한없이 공평했다. 태어난 뒤로 바깥의 사정으로 우열이 주어졌다. 그 불합리함에 어린 마음의 분노에 불이 붙은 적이 있었다. 더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되어서 우리 자매가 계속 엇갈릴 필요는 없다. 미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겨우 이해한 것 같았다. 우리 자매는 서로의 분신이면서도 당연히 개성이 있다. 우리 자매만이 알 수 있는 개성. 그건 서로에 대한 의존이었다. 나에 비해 미호는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신경 쓰고 양보하는 성격이었다. 미혼 혼자 만주를 받으면 둘로 쪼개서 나에게 가져다 준다. 사탕을 받으면 내 표정을 살피고 동의를 받을 때까지 먹지 않는다. 미혼에 비해 나는 냉정하다. 나만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두 마리 말을 마치고는 바로 입에 던져넣는다. 물론 서로 간의 자매가 충분히 있다는 전제로 한 이야기다. 나는 언니를 싫어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준다. 이런 차이도 서로가 잘 안다. 분명 미호는 사기당주라는 나눌 수 없는 사탕을 먹어도 되는지 계속 내 표정을 살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頑張れ。私もシオンを頑張る。 나도 시온을 열심히 할 테니까. 나도 시온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미호를 열심히 해라. 나는 시온을 열심히 할 테니까. 특이한 표현이네요. 나도 시온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미호를 열심히 해라. 미혼의 이마에 주먹을 툭 갖다 대었다. 미혼은 내 주먹을 가만히 이마에 맞댄 채 옹기 같은 맞닿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미묘한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이 아이는 미혼, 나는 시온. 이 아이는 손오자키 가문의 차기 당주, 나는 바람 같은 자유인. 이건 차별이 아니라 개성이다. 더는 서로 상대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각자 자신의 개성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으면 전할 수 있다. ありがとう。シオン、頑張ろう、ミオン。困ったことがあったらいつでも相談して。 자매 차별이 심했다고 합니다. 네. 私たちはいつだってそうやってきた。 쌍둥이라서 원래 죽으려고 했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네요. それはこれからも何も変わらないよ。 미호는 이마로 내 주먹을 꾹꾹 누르면서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끄덕였다. 미혼이 동생 같아 보이는데 뭔가 행동하는 게. 시온이 동생인데 시온이 더 어른스럽네요. 그쵸? 미혼과는 저녁이 되기 전에 헤어졌다. 뭔가 미혼이 시온한테 정신적인 부채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더 경험이 많아서 그런다기보다는 미혼이 정신적인 부채가 심해서 시온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니까 시온이 내 눈치 보지 마. 그냥 서로의 입장에서 힘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공백기 동안 있었던 동네 소식도 전부 들었고 자매들끼리 수다도 충분히 떨었다. 게다가 서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응어리도 풀었다. 지금까지 우리였다면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겠지. 서로 만나지 못했던 1년간의 공백기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서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응어리가 아마도 그거겠죠? 미혼이 눈치 보는 거? 저녁을 앞둔 오후, 나는 아주 조금 가벼워진 어깨로 기지개를 키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게 갠 하늘은 온통 푸르고 또 한없이 높다. 나란 나무가 가지를 뻗고 뻗어도 천장엔 닿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높고 멀고 광활한 하늘이었다.
나는 손오잡기 시온. 강요받은 인생이었던 학원에서 탈출한 자유인. 내 앞날은 누구에게도 신선하지 못한 채 비난으로 뒤덮이겠지. 이런 플래그 뽑으면 안 돼. 하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다. なんだ、私だって大人な考え方できるじゃない。 스스로 자신을 북돋아주면서 용기를 내자. 기온을 왔으니 저녁 장보기나 갈까? 카사이가 당장의 생활비는 마련해 주었지만 역시 전략해서 써야 한다. 패스트푸드도 좋지만 생활비를 아끼려면 역시 직접 해먹어야겠지? 예고께도 학원에서 주입받은 가정수업이 도움이 되다니. 카마이시키 상가라도 가볼까? 어라? 그렇다면 이 길 쪽이 아니야. 저쪽으로 가는 편이 더 가깝다. 저녁 무렵에 조금 서늘해지는 바람에 기분이 상쾌해진다. 사놓은 물건을 봉지에서 꺼내 냉장고에 정리하고 있을 때 카사이가 찾아왔다. あ、待って待って、今鍵開けます。お買い物の帰りですか。お疲れ様です。 슈퍼 브레인 퍼스트 라이브? 이게 뭐야? 買い物程度で疲れてちゃたまんないよ。あ、葛西も食べてく？一人者にはスーパーの野菜の単位は大きすぎだしね。よろしいんで。ご厄介になってもいいものでしたらぜひ。 카사이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진진하다는 듯 미소를 짓고 チ 있다. ェ、その顔は全然信じてないな。見てろ。これらは冷蔵庫でいいんですか。入れておきますよ。あ、悪いね。二人分だとお米はこのくらいかな。よっこらしょっと。 카사이는 봉지에 싼 식품 더미를 음미해가면서 솜씨 좋게 냉장고에 정리했다. 그러다가 문득 뭔가를 깨닫곤 나에게 말을 걸었다. シオンさん、相変わらず缶詰はダメなんですか。 카사이가 말한 대로 내가 산 식료품에 통조림은 없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통조림이 왜 없는 걸까? 그건가? 그 있잖아. 인육 통조림. 缶詰を避けての買い物はいろいろ大変でしょう。理屈じゃ分かってんだけどね。無理強いされりゃ食べないこともないけど。それでも私はやっぱりパスだな。悪かったと思ってます。少しふざけすぎたと思ってますよ。だからそろそろあんなくだらない話忘れてくださってもいいのに。ああ、もううっさいな。男が厨房にチャラチャラ出入りしな。テレビでも見てておとなしくしててよ。 카사이는 콕콕 웃으면서 더는 참견하지 않고 얌전히 물러났다. 스스로도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통조림이 싫다. 모르고 먹더라도 나중에 통조림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구역질이 올라온다. 계기는 별것 아니다. 옛날 어렸을 때 카사이가 들려준 괴담 때문이다. 뭐 있잖아. 흔한 도시 전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출처가 붉으면 괴상한 고기 이야기라던가, 햄버거 고기엔 지렁이 섞여 있다던가, 규동집 쇠고기에는 개고기가 섞여 있다던가 하는 그런 거. 카사이는 당돌했던 내가 겁을 먹을 모습이 재밌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줄곧 들려줬다. 당시 카사이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큰 문제였다. 슈퍼의 통조림 코너에서 울어버릴 정도로 통조림이 싫어졌으니까. 물론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하지 않게 되었지만 통조림은 여전히 싫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통조림을 피해 생활하고 있다. 참고로 이건 나에게만 있는 특징이다. 미혼에게는 없다. 장본인인 카사이도 조금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사과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워낙 퍼펙트한 나니까 뭐 이 정도 결점이 있는 편이 재밌겠지. 아하하하하. 葛西、机の上の新聞どけて。いい匂いです。ごちそうになります。量が足りないと思ったら、あとは勝手に牛丼屋さんにでも行くこと。あ、テレビは切らないで。私は静かな食卓ってやつが苦手だから。ではいただきます。で、葛西何の用だったの？何か用事があってきたんでしょ？
사자를 건네며 묻는다. 식사를 다 끝내고 물어봐도 상관없겠지만 굳이 빙 둘러가는 건 질색이다. 食事が終わってからの方がいいかと思ってましたが、食べながらにしますか？葛西が来た時点でずーっと何の用か気になってるから。 이 사람은 그 야쿠자 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사이는. 先に行ってくれた方がご飯の通りが良くていいかもです。自宅に学園から電話が今日。今日そりゃ遅いね。よっぽど表沙汰にしたくなかったと見えで、どうなったの？電話は茜さんが取りました。親父さんには後で折を見て話すそうです。 아카네 씨는 우리 어머니 이야기다.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카사이다운 호칭이다. で、母さんなんか言ってた？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어머님이라 다행일지도 모른다. 어머님은 비교적 내 편이었으니까. 仕方のないやつだと漏らしておりました。こういう結果も決して予想外ではなかったような顔つきでしたね。親父にはまだ知らせてないんだ。茜さんなりにタイミングを測っているんでしょう。多分2、3日中には話すものと思います。親父はばあさん寄りだからな。耳に入れば自動的にあいつにも伝えるだろうな。で、伝わったら見つけ次第即刻ここへ連れてこい。申し開きの意見によっては指の1本や2本ってことになるだろうね。おっかない子って。笑い事で済めばいいんで、シオンさんの指だけじゃ済まないかもしれないってとこだけよくお願いしますよ。あちちちち。がっつくからだよ。あ、ちなみに味噌汁もご飯も作りすぎてるからおかわりは強制ね。3杯は絶対食べること。 며칠 뒤 미혼에게서 마귀 할멈이 내 탈주 사건을 알아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で、ばあさんはどんな感じ？バッチャはカンカンでさ。で、ばあさんはどんな感じだった？もしも沖宮界隈に帰ってきてるなら、即刻見つけ次第自分の前に引っ立てろってさ。怖っ。で、実際に親父とかの動向は？近々の親族会議でシオンをかくまってないか問いただすみたいだね。でも若いのに街中を探させるとかそういう真似はしないみたいだよ。母さんがずいぶん暗躍してくれたみたいだね。 어머니 나름대로 내 인생을 응원해주고 있다. 母さんがずいぶん暗躍してくれたみたいだね。 이 시오는 카상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전부 다 상을 붙이네요. 바상 이런 식으로. 네. 길어지니까 설명은 조금 생략하겠지만 어머님은 소노자키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으면서도 조금은 이단이다. 먼 옛날엔 소노자키 가문의 계율 따위를 철저하게 혐오했다고 한다. 마귀 할멈과 싸우고 의절을 당했다는 적도 있다던가. 본래라면 소노자키가의 차기 당주였을 어머님이 자격을 잃고 손녀인 언니에게 자격이 넘어가게 된 데에는 그런 경위가 있다고 들었다. 지금이야 양전에서 풍파를 일으키진 않게 되었지만 어머님이 이단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옛날부터 항상 소노자키 가문의 번거로운 계율에 차별당하는 내 편이 되어주셨다. 親父最初はすっごくカンカンだったらしいよ。母さんがだいぶなだめたらしい。何のかんの言っても親父は最後には母さんには勝てないからね。オッケー。また何かあったら教えてね。本当にヤバくなったら私もこの町を離れるつもりだから。葛西とか吉郎おじさんとかそれに母さんとか世話になった人の顔は潰せないからね。おねえ、あんたが今何を考えてるかわかりますよ。どうして同じ血を分けた姉妹なのにシオンだけこんな隠れるように生活しなきゃならないのかでしょ。 리오는 잠깐의 침묵으로 긍정했다. シオンだけこんな窮屈な思いをするのはフェアじゃないよ。絶対。ありがとう。気持ちだけでも嬉しいです。おね。表に出たい時とシオンがいつでもミオンになれるよう協力するからさ。 언니의 미안함이 느껴지는 말투. 이상하게도 이럴 때 말을 안 하거나 적당히 말을 맞춰주면 곤란해진다.
언니의 미안함이 느껴질 말투, 이상하게도 이럴 때 말을 안 하거나 적당히 말을 맞춰주면 곤란해진다. 언니는 나처럼 드라이하지 않다. 한번 침울해지면 계속 가라앉는 성격이다. 그래서 나는 담백하게 이렇게 말했다. ありがとう。実はそれが一番。じゃあ切りますね。じゃあね、またね。 미혼 착해. 근데 시오는 엄청 착한 것 같아. 번져버린 일기. 뉴팀. 사토코는 내 등 뒤에 숨어서 울고 있었다. 달라붙은 채 울었기 때문에 내 등은 사토코의 눈물과 콧물로 완전히 범벅이었다. 계속 히스테리로 가득한 폭언을 내뱉던 숙모도 마찬가지로 체력이 다한 것 같았다. 이윽고 시계는 심한 오전 1시를 가리켰지만 그 후로도 한참을 폭언과 막말로 쏟아내고 나서야 겨우 소란이 진정되었다. 사토코는 한참 전부터 울다가 지쳐서 몽롱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숙모가 사라졌어도 아직 자신이 해방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살며시 사토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終わったよ聡子 사토시였어. 사토코의 목덜미가 흠칫 떨린다. 사토코의 눈동자에 생기와 눈물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뭐가 끝난다는지는 안다. 하지만 그걸 확실히 내 입으로 듣고 싶다고 사토코의 눈이 호소한다. 본심을 말하자면 나도 기진맥진했다. 그걸 일부러 말하게 만든 여동생을 아주 약간 성가시다고 느꼈다. 하지만 나는 눈물 지는 여동생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상냥하게 사토코가 기대하는 말을 해주었다. もうおばさんの小言は終わったよネオ 사토코는 눈동자에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에게 매달린다. 그리고 목소리를 죽이면서 다시 울었다. 가늘게 떨리는 등이 애처롭다. 이 등을 볼 때마다 나는 사토코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나 말고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さあ歯を磨いてそれから布団を敷こう 사토시가 케이치인가 미혼인가 둘 중 하나랑 나이가 같지 않나? そしてぐっすり休もう 사토코는 가늘프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나이 때면은 이모가 살아있을 때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새벽 1시에 폭력적인 졸음이 나를 덮쳐온다. 사토코가 세면대에서 이를 닦는 동안 나는 이를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있었다. 소변을 보면서 나는 멍해져 있었다. 방심하면 소변이 변기로부터 빗나갈 것 같다. 아니, 나 자신이 변기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오늘 숙모는 무엇 때문에 고함치기 시작했더라? 번져버린 일기. 마음이 아프네요. 세이브 먼저 하고. 컨티뉴. 잠깐만요, 여러분. 스팀에 클라우드가 저장이 되는 건가? 동기화 되는 건 다행이다. 평소에 한가로운 오후였다. 밖을 어슬렁거릴 수 없는 나는 장을 보는 것조차도 미용과 말을 맞춰야 했다. 말을 맞추는 거 익숙해져서 이제 와선 딱히 귀찮지도 않다. 그런 탓에 필연적으로 물건을 한꺼번에 사게 된다. 오늘은 장보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몇 군데의 가게와 자택을 왕복하며 이것저것 마구 사고 있었다. あれは買った、これも買った。ああ、そうだ。今日って100円セールの日じゃなかったっけ？忘れてた。 세일을 떠올려 기분이 좋아진 나는 양팔을 휘두르듯 휙 하고 발을 돌렸다. 마치 작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기스좋게 몸을 돌리다가 인도 위에 걸리적거리며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팔을 부딪혔다. もう、何こんなとこに止めてるの？誰？
기분이 들뜬 나는 망설임 없이 걸리적거리는 오토바이에 발을 차기를 먹였다. 오토바이는 세대. 도미나가 쓰러지듯 꽈당꽈당 넘어진다. 너무 깨끗하게 쓰러져서 조금 재미있다. 이거 KH랑 똑같네요. 사람은 기분 좋을 때 아주 여러모로 부주의해지는 법이다. 나는 오토바이 주인이 몹시 질 나쁜 무리인데다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차서 넘어뜨리고 의기양양에 떠나려는 내 목덜미를 잡아서 어슴푸레한 골목 안에 질질 끌고 들어간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채 갖은 욕설을 퍼붓는다. 너무나도 빠른 상황 전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잠시 동안 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있었다. だてめんだろだらおらちょって場合じゃねえぞ。おら乗ってんならみんな作ってんじゃねえぞ 와, 일본어를 멋지게 망치고 계시는구만. 어? 애당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어서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릴 뻔했다. 이 세 명의 발언은 최대한 호의적으로 번역하면 이렇다. 우리 세 명은 당신이 우리들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인정한 다음 사과하고 오토바이의 수리비와 위자료를 즉시 현금으로 지불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아마 이런 느낌이려나? 이렇게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할 테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 같네. 飛んでんじゃんでやろあーごめん、さすがにそろそろ翻訳不能かも。あだとくら 물론 취지는 알지. 근데 뭐 그렇게 당당히 인도를 차지하고 오토바이를 세우면 있잖아. 머지않아 누군가 천벌을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할 테고 노매너 행위에 적합한 벌을 내리지 않으면 공공도덕을 준수한 사람들이 딱 하나. 내가 한 일은 뭐 우연한 사고였지만 신의 관점으로 보면 훌륭한 천벌이고 하지만 하느님 나를 사용해서 멋대로 천벌을 내려놓고선 불량제 3인조가 이런 골목에 질질 끌고 와서 매도하는 건 어떻게 처리해줄 생각이야? 크게 한숨을 한번. 이제 와서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나는 이 상황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다. 왜냐하면 별로 위기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 한 사람을 상대로 몸집이 큰 남자 3명이 이렇게나 고함을 지르니 상당한 임팩트지만 그들에겐 불리한 점이 너무나 많다. 우선 성별과 인원수의 차이. 내가 8알가량 잘못한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자에게 고함을 치는 남자가 좋은 사람 취급받기는 어렵다. 게다가 3명이 한 명을 둘러싼 상황이 되면 누가 봐도 다수인 쪽이 폭력, 아무리 공평하게 봐도 둘 다 처벌받을 일은 없다. 여기에 골목길이라는 장소와 사는 데가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금전을 요구한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이 정도로 치명적인 조건이 겹치면 대중의 정의는 내 편이다. 즉 결과가 보이는 승부란 뜻이다. 그들의 승리라고 해봐야 대중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나를 협박해서 얼마 안 되는 푼돈을 뜯는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은 이 골목에 나를 끌고 온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ほら聞いてんのかんやろ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우선 상대가 나다.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소노자키 미혼이다. 나를 이 오키노미에 덮치다니 어이없기 짝이 없는 짓이다. 히나미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곧바로 무리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그들은 같은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외적을 용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들은 토박이가 아니다. 이들이 토박이라면 처음부터 미혼이 어떤 인간인지를 시비를 걸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겠지. 언뜻 보기 인기척이 없는 이 골목길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이 뒷골목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용한 퇴근 시간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해질 무렵이면 이 골목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교통로가 된다. 시간은 슬슬 저녁. 나머지는 빈둥빈둥 시간을 벌기만 하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다. 이 녀석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된다.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조금만 버티면 내 승리. 그런 솜쉬운 싸움이었다. 놈들은 천박한 입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목덜미를 잡지만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진 않는다. 레이디 퍼스트를 그들의 무의식에 박아두는 의무교육의 건배를. 하지만 내가 사악한 이유는 기다리면 이기는 싸움인데도 굳이 놀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상대를 좀 더 악역으로 만들어서 한층 더 변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싶다.
그런 소악마적인 흥미가 내 마음에 뿔을 돋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좀 더 불쌍한 희생양을 연기한단 말이다. 누구나 돕고 싶어질 정도로 애처롭고 불쌍한 비극의 여주인공을. 이런 때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남자는 흠칫하고 물러나 버린다. 위기일표용으로 좋지만 회피가 아니라 상대를 수렁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기에 바로 울 생각은 없다. 처음엔 허세를 부리고 도발하듯이. 하지만 점점 목소리에 허세가 사라지며 벌벌 떨리기 시작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한다. 조금 더 나아가 강한 여자애가 서서히 굴복한다는 상투적인 분위기를 곁들이면 더욱 괜찮을지도 모른다. 이론은 이해할지 몰라도 실제로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나와 미혼 정도겠지? 뭐 내가 미혼보다는 몇 배나 익숙하겠지만. そんなにしつこく言わなくてもいいでしょ。 힘이 부드러워졌다. 그러게요. 悪かったって言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그렇게 집요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했잖아요. 미묘하게 허세를 내비치면서도 어딘가 안절부절. 어느새 희미하게 고여있는 눈물. 이 정도? 그러고 보니 남자는 자유제로 눈물샘을 조절할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다. 어설픈 생물이구나. 내가 돌은 태도를 바꾸자 3인조는 한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태도를 고쳐서 다시 의미불명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서서히 깊게, 서서히 딥하게. 누가 어떻게 봐도 부정할 수 없을 여럿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구도로 질질 끌어들인다. もう許してください。なんだよこら、さっきまでの伊勢はどこ行ったんだよ。そんなのだってそんな今頃泣くくれえなら調子くれてんじゃねえんだよたくよ。 어라? 3인조의 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조금 너무 불쌍해 보였나? 이대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용서해주겠다고 해버리면 시시한데. 이런 생각이 들던 참이었다. いい加減にしないか。 사토시 미나미네. もう泣いているじゃないか。やめてやれ。 나와 동갑 정도의 남자아이였다. 체격은 가늘고 남자치고는 가늘어 보인다. 선이 가늘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첫인상이다. 가늘픈 체격과 얼굴은 어떻게 생각해도 본래의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인상이다. 그 아이는 지성적이고 시원한 눈을 만용이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힘껏 부릅뜨고 있었다. なんだなこの野郎。足んねえことしてって邪魔するな。 3인조는 울기 시작한 여자보다 새로 나타난 문과 분위기의 남자가 더 만만하다 생각했는지 나를 방치하고 비난의 화살을 소녀에게 돌렸다. 소녀는 차례차례 또 사납게 지저대는 3인조에게 쩔쩔매고 있다. 브금? 따다단단단단. 이만큼 공격적인 감정에 노출되면 주눅든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나섰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말을 걸면 반드시 이런 사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각오를 다지고 말을 걸었다. 黙ってたらわからんがな。返事せんか返事。 그도 사납게 대꾸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소년이 이런 추접스러운 말을 맞받아칠 일은 없었다. 소년은 고조된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년은 눈으로라도 말하려고 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품고 이들에게 맞섰음을 눈빛으로 전하려고 했다. 3인조에게 눈앞의 남자가 자신들에게 위축되어 말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바보들도 곧 이해했다. 기세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면 3명은 벌써 소년의 의지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졌다. 소년의 기세에 짓눌린 3인조는 기세에 눌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폭력을 휘둘렀다. 3인조는 소년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차고 내동댕이 쳤다. 그 과정은 물론 소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전부 지켜본 나만은 알겠다. 틀림없이 이 소년이 이겼다. 이윽고 내가 바라던 시간이 찾아와
사람들이 와서 놈들의 만행을 나무랐다. 3인조는 더 이상 이 장소에 머물러도 얻을 것이 없음을 이제서야 깨닫고서는 허둥지둥 달아났다. 흙먼지로 완전히 더러워져서 버린 옷을 털면서 일어나는 소년. 나와 시선을 마주치자 얇게 쓴웃음을 지으면서 괜찮아? 하고 내게 말을 걸었다. 괜찮냐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면서 あんたもよくもまあ勝てない喧嘩を買う人ですね。次からは勝てる算段がついてから喧嘩を買うことを深くお勧めしますけどね。最初は迷ったよ。 하토시 목소리 너무 달콤해. 좀 더 말해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한 명이라도 무서운 불량배가 3명이나.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유혹을 거부하고 나를 돕기 위해 뛰어들었다. そういうのは勇気って言わず万有って言います。 아니 내 목소리는 나 목소리 취향은 따로 있어. 身の程知らずとも言うかな。ミオンは口が減らないね。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くらい言ってくれよ。 뭐 泣いてたじゃないか。別に泣いてなんかいます。あれはちょっとした演技で。いいよ、演技でも。信じてないでしょう。私が本当に泣き出すと思いますか？思わないよ。天下御免の園崎ミオンが不良にいじめられて泣き出したなんて誰も思わないよ。何を笑ってるんですか？全然信じてないでしょう。私が半泣きなんてするわけない。信じ 이럴 るから 때는 信じるか 정말 ら。 미용간다 말투가. 짧은 대화를 통해 몇 가지를 알아차린다. 소녀는 언니, 소노자키 미혼의 친구다. 그리고 내가 미혼의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나를 머리카락을 푼 미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매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사는 곳이 나뉘었다. 미혼은 히나미자와 나는 오키노미야. 학교도 환경도 완전히 히나미자와 겹치지 않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미혼의 여동생인 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아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나는 미혼이 아니며 여동생이 시혼이라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올라온 말을 위태롭게 삼켰다. 시온은 여기 있으면 안 될 존재. 그는 히나미자와 사람이다. 미혼과 쏙 빼닮은 사람이 마을에 있었다고 들키면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미혼으로 행동하기로 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대화가 아까 불량배들의 싸움과 귀찮을지도 모른다. でもまあミオンにも少しは女の子らしいところがあったんで安心したよ。なんだか妙に引っかかる言い方ですけど、つまりはどういう意味です？ 시온이 아까 이때부터 저는 중간부터 미혼 목소리로 연기를 하네요. ミオンのことだからなんだか珍妙な憲法でも使って瞬く間に撃退し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って。だから泣き出した時は正直驚いた。だからあれは泣き真似だったって言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さっきから人の話ちゃんと聞いて。 그는 커다란 손바닥을 내 머리 위에 살그머니 얹고는 마치 아기의 머리를 만지듯이 쓰다듬었다. 나도 어린 적에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이런 일을 당한 기억이 없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어째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꼴이. 얼굴이 불을 뿜은 것처럼 새빨갛게 되어서 말을 잃었다. バカにしてます？ひょっとして。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더듬는다. 하지만 그는 쑥스러운 기색도 없이 아주 당연한 일을 하는 양 자연스러웠다. 어린 놈의 자식들이 벌써부터 커플티를 내고 있네. 썸을 타고 있네. なんでもいいよ。よかったじゃないか。よかったって何がで？無事で。 짧게 대답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미소는 그의 미소래. 그의 미소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순수했다.
청춘이네 청춘이요. 만남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나를 불량배에게서 구한다는 목적도 벌써 달성했으니까. じゃあ僕はそろそろ行くね。うん。 초면엔 나는 묻고 싶은, 말하고 싶은, 알고 싶은 것들이 가득했지만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해줄 리 없었다. 그는 친구를 위기에서 구하고 생색내기 싫어서 빨리 떠나려는 할 뿐이다. 미혼과 소녀는 친구이고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겠지.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같은 질문을 도저히 꺼낼 수 없다. 이름조차 모르는 미혼의 친구는 맑게 하늘처럼 사람을 상쾌하게 만드는 얼굴로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이거 한눈에 반했구만. 이번에는 아주 약간 짓궂은 표정을 함께 띄우면서 ミオンが泣いてたなんて誰にも言わないから。もっとも言ったところで誰も信じないだろうけどね。天下無双の委員長が泣いてたなんて絶対誰も信じない。 그는 한 번 더 엉덩이에 먼지를 털고서는 일어나섰다. 그리고 어슴푸레한 골목에서 아직 빛으로 가득한 큰 길로 발걸음 내딛었다. 골목에서 빠져나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날 뒤돌아보며 말했다. じゃあまた明日学校でね。うん。学校で。 학교에서. 시온, 마음이 아프다. 인사를 남긴 소녀는 햇살이 가득한 큰 길로 사라졌다. 네, 지금 미용 가면 쓴 시온입니다. 나는 어슴푸레한 뒷골목에서 아직도 주저앉은 채였다. 소녀는 벌써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저편으로 녹아들어 더는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단지 멍하니 빛으로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게 나와 사토시 군의 첫 만남이었다. 만족스럽게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자신이 잠깐 양지에서 만난 한 명의 남자아이, 나같이 비뚤어진 인간이 그의 순박함에 끌려버리다니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そりゃあサトシだよサトシ。その特徴的な雰囲気と気安く頭を撫でる癖は間違いないね。ふん。サトシくんって言うんだ。 낮에 만난 사람의 소년의 이름은 호조 사토시군. 평상시에는 포근한 느낌의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 같다. 그래서 언니는 사토시군이 용감하게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처음에 믿으려 하지 않았다. 普段はしっかり者の妹にいろいろと尻を叩かれてるな。ふん。妹がいるんだ。うん。妹は貞子って言ってね、なかなか面白いやつだよ。なかなか悪知恵が働くしね。そのくせ追い詰められるとなく見てて退屈しない子だね。 잠깐만요. 왔습니다. まあ最近はいろいろとあってね、ちょっと調子を落としてるけど。 사토시 군을 알기 위해선 당연히 여동생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나는 사토시 군을 알기 위해서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파악하려 했다. 약간 집착하는 것 같은데. 시온, 고아이요. 어째서? 어째서 나는 사토시 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캐묻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할까? 갑자기 그가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의 감각이 머릿속을 뒤덮었다. 거울은 없지만 내 얼굴이 새빨개졌음은 분명했다. もしもし、シオン。ごめん、聞いてる聞いてる。そもそもね、サトコがおばと折り合いが悪いらしいんだよね。サトシは大人だからその辺はうまく立ち回ってるんだけどさ、サトコは嫌なことがあると素直に表情に出しちゃうからね。 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우선 사토시 군과 여동생 두 사람은 이미 부모님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쪽 남동생인 숙부 부부에게 몸을 의탁 중이다. 아무래도 이 숙부 부부란 사람들은 그리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닌 모양이었다. 부부 사이는 아주 험악하고 남편은 툭하면 바람을 피운다. 얼굴을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고 남편 쪽은 오키노미야에 있는 애인 집에 보내려는 날이 많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떠맡게 된 사토시군과 사토코를 달갑게 여기진 않았다. 게다가 더 놀랍게도 남매의 부모님은 된 찬성파의 필두였던 호조 부부였다. 그렇다면 몇 배나 더 미움받는 것도 당연하다. 댐 전쟁에 대해 숙부 부부가 어떤 입장이었던 간에 그 호조 부부의 친인척인 이상 적지 않은 불똥이 튀었을 것이다. 실컷 자신들에게 폐를 끼쳐놓고서는 멋대로 사고로 죽다니 아이마저 두 명이나 떠맡겼다. 증오라면 몰라도 사랑을 바라다니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리고 근 1년 동안 사토코와 숙모의 사이는 현저하게 악화되고 말았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여자의 괴롭힘은 음습하다. 상대가 아이여도 상관없다. 집안에서의 괴롭힘인 이상 세간의 눈초를 신경 쓰지 않고 잔혹해지기도 쉽다. 결국 사토코는 꽤나 괴롭힘을 당한 끝에 최근에 몹시 지쳤다고 한다. 사토시 군은 언뜻 보기엔 온화해 보이지만 분명히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섰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를 구하러 와줄 때처럼 용감하게. ならサトシ君も普段は疲れてるってことになるのかな。え？サトコがおばにいじめられるたびにきっとサトシ君は妹をかばってると思う。妹が疲れるのと同じくらいサトシ君も疲れてると思うのは。どうだろうね。 내 말이 그렇게나 예리한 질문이었을까? 미호는 조금 당황했다.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평소부터 뭐랄까 상당히 멍한 분위기라 도저히 피곤해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언니는 사토시 군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둔할까? 조금 기가 막히지만 뭐 이런 일은 아무래도 좋다. まあそんな話はいいや。で彼は普段はどんなことをしてるの？文系みたいだから読書とか好きなわけ？想像に生まれずに普段は最近読んでる本はね、なんて言ったかな。 사토시 군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의 생각과 취향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숨기지 않고 이것저것 캐물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흥미가 생긴 건 아마 지금이 처음이었다. 나를 감싸는 이 호기심이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 감정인지 부끄러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말 단지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사랑에 빠지는 그런 쉬운 사람이었어? 쓱쓱 머리를 간지리던 그 쓰다듬는 손길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붕 떠버리고 만다. 시험 삼아 혼자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봤지만 그 감촉은 재현할 수 없었다. 난 바본가? 뭐 하는 거야? 혼자서 머리나 쓰다듬고. おねえ、私もうダメだ。バカになっちゃった。何を突然気色悪い声で笑い出して。おねえにはわかるまい、この気持ち。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갑갑하던 생활에 갑자기 햇빛이 들여온 기분이 들었다.
내가 보내는 날들은 뭐 갑갑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낮에 자유롭게 밖을 나다닐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조차 미혼과 사전에 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학원에서 빠져나오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조금은 윤택한 삶이 될 거라고 믿었던 내게는 참기 어려운 생활이었다.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속이 병들게 마련이다. 애초에 지금은 사람과의 단순한 소통조차 부족했다. 이대로는 완전히 방구석에 틀어박히고 말 거야. 나는 방구석 페인이 좋은데 히코모리 완전 편한데. 나태한 생활에 깎여나가는 자신이 위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럴 때마다 언니의 친구 호조 사토시 군의 얼굴이 가슴을 메웠다. 그의 대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지만 이 마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가장 선명하고 강렬한 경험이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을 느끼게 하는 감각. 어린애 같은 이야기지만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다. 두근거림을 의식할수록 사토시 군을 떠올리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이 또한 일종의 짝사랑일지도 모른다. 쉽게 사랑에 빠지고 상대의 모습을 마음대로 미화해버리는 소녀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무심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돌은 그와 지휘할 기회를 얻은 것은 あれ 우연히 지나가던 공원에서 그네에 앉아 침울해하던 사람의 얼굴이 낯이 익었다. 멍 때리는 건지 생각에 몰두한 건지 그는 내가 바로 앞에서도 한참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소노사키 미혼이야. 미혼처럼 말하자 라고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되뇌이고는 말을 걸었다. 何やってんのこんなとこでさ。ミオンか。びっくりしたな。そんなに驚いてるようには見えないけどね。さっきからいたんだけどずっと気づかなかった？そうなのかい？ごめん、気づかなかったよ。 얇게 곤란한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한다. 누가 봐도 기운을 잃은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한눈에 봐도 뭔가 고민이 있다. 何か悩み事でも？聞いて楽になるものなら聞くし、力になれるものなら惜しまないけど。いや別に。私はサトシ君には一個借りがあるからね。それとも何？おじさんじゃ力になれないと思ってるわけ？ 오, 똑같아. 見くびられたもんだな。別にミオンの力を借りたら意味がないことだからさ。ほう、それは何？私ごとき女の手は借りたくないってこと？ 왠지 납득할 수 없는 거절에 뺨을 볼록 부풀린다. 그런 건 안 해, 미호는. 그런 귀여운 거 안 한다고. 사토시군은 곧바로 오해를 눈치채고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정해 주었다. 違うんだ。僕に実力がなくてここ一番で打てなかったってだけのことなんだよ。 그 말을 듣자마자 언니로부터 받은 정보들에서 사토시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급히 훑었다. 사토시군은 문과 쪽이지만 의외로 소년 야구팀에 소속되어 있다. 소속된 팀명은 히나미자와 파이터즈. 활약한다는 소문을 전혀 듣지 못했으니 실력은 아마 낮은 편이다. 실력이 부끄러운 건지 팀에 들어간 것도 딱히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에 응하지 못해 낙답하는 모습을 보니 열의는 있는 것 같다. 지금껏 떠올린 걸쭉한 정보의 스프를 언니의 말투라는 필터에 통과시킨다. なんだ、そんなことで落ち込んでるわけ？そんなことでって簡単に言ってくれるな、ミオンは。 어안이 벙벙해져 오는 사토시군의 등을 팡팡 무신경하게 두드린다. 이렇게 하면 사토시군은 아마 남의 속도 모르면서 하고 대답하겠지. 고민을 사는 사람을 대할 때는 무신경한 경라보다는 진작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편이 좋다. 언니의 이런 대응은 아마 실수라 생각하지만 지금 나는 언니니까 실수임을 알아도 어쩔 수 없다. 언니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니까. それなら落ち込むんじゃなくて、なお一層練習に打ち込んで次のチャンスを目指すのが適当ってもん。こういう時は練習しかないよ、練習。まあサトシ君に相手のピッチャーに小細工をしてまで勝ちたいという執念があるなら、おじさんいろいろと協力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ね。ずるしても何の意味もないよ。はあ。 사토시군은 고개를 숙이며 속에 담긴 미련을 크게 입 밖으로 토해낸다. 항복, 단념, 어쩔 수 없어. 대충 이런 느낌의 제스처다. 諦めがいいのか未練タラタラなのか。
やっぱり男に生まれたからには一度くらいは晴れ舞台でスターになってみたいでしょ。 사토시 군은 그건 그렇지 하고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생긋 웃었대. 시온, 눈에 콩깍지가 얼마나 낀 거야? もちろんヒーローを目指すのが花だけど、それが目的で野球をやって、純粋にボールを投げたり打ったりするのが楽しいからやってるんだよ。ミオンでもそういうのわかるよね。おじさんはそういうのは私は結果が一番であるならどんな種目でも大好きだし、一番になれないのに大好きなんてものはあんまりよくわかんないね。 정말 똑같이 한다. ミオンらしい答えだな。 오, 속여 넘겼어. 사토시 군은 내가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웃고 있음을 깨닫고는 나에게 맞추듯 미소 지었다. 상쾌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상쾌하게 웃는데! 심각하게 낙담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호청년 사토시. 요약하면 사토시 군은 시합의 하이라이트에서 투장해서 주눅 들어 있었지만 내가 처음 생각한 정도로 낙담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시합이 끝난 후 공원에서 주스라도 마시며 잠깐 쉬던 모습을 내가 보고 시몬이 한다고 착각해버린 모양이다. でもミオンは一番になるため、それは偉いと思うよ。 사토시 군은 매우 부드럽게 웃고서는 그네에서 일어서서 내 머리에 쓰다듬어 주었다. 정말 갑자기 방심한 순간에 눈앞이 하얘진다. 전에 쓰다듬을 때도 그랬지만 어째서 이 남자는 이렇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는 건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건 보통 유치원까지잖아. 마치 스위치가 켜진 듯 내가 작은 어린아이로 돌아와서 칭찬받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부끄러움은 얼굴에 새빨갛게 붉은 채 어딘가 포근한 느낌이 휩싸였다. 마치 고양이의 머리라도 어루만지듯이 사토시의 군의 손길은 나를 귀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의식 없이 자연스러운 손길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머리 쓰다듬이 끝날 때까지 새빨갛게 되어 겨우 눈을 질끈 감고 있을 뿐이었다. 제발 해피엔딩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걸. 그래서 더덥다. 마치 치과 의사에게 입을 벌리고 다음에 뭘 당할지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는 여자아이처럼. 쓰다듬는 본인은 그런 내 마음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라 줄곧 시원스러웠다. 이 행동이 내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이 정말 밉살스럽다. 나는 사토시 군의 쓰다듬기를 끝낼 때까지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토시 군의 손이 갑자기 내 머리에서 떨어졌다. じゃあ僕はそろそろ帰るよ。おばさんに野球の帰りに買い物をしてくるよう頼まれてるから。 당황해서 나조차 뭐라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끄러운 목소리를 낸다. 나도 참 무슨 소리를 내는 건지. 買い物なら私も行くとこ。夕飯の買い物。あれ、ミオンも買い物するんだ。お手伝いさんが全部やってくれるって言ってなかったっけ？ 차... 실수다. 손오자키 본가의 식사 도달은 가정부가 전부 도맡는다. 손오자키 미혼 본인이 장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몇 친구들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미혼으로서의 발언을 실수했다. 우리가 좀처럼 하지 않은 실수다. 하지만 이 정도는 얼버무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 町に遊びに来るつもりでいたから、たまには家事の真似事でもするかなって。買い物を私が引き受けてきたわけ。お分かり？ミオンにしては珍しいね。普段はそういうのめんどくさいって言って嫌がりそうなのに。そういうのを余計なお世話って言います。頭撫でないで。 아타마 나대나이데. 너희들 그렇게 그만 꽁냥거려 이것들아. 사토시 군은 쑥스러운 내 모습이 재미있는 듯 잠시간 내 머리를 계속 쓰다듬었다. 일단 적당히 얼버무려 능숙하게 잘 빠져나간 것 같다.
사토시군은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 편한 성격 같네. 도리와 함께 키마이 시키 상가를 걸으면서 문득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조금 전 내 실수는 뭐였을까? 평상시에는 장을 보지 않는 미혼을 연기하면서 무심코 장을 본다고 말해버린 내 단순한 실수. 미혼을 연기하며 나온 실수였나? 아니, 아마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미혼을 연기한다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말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부정하는 대신 인정했다. 지금 실수는 내가 사토시군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였다. 왜 하필 그에게 처음 본 뭔가를 어미라고 믿어버린 병아리처럼 흥미를 느끼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가 갔다. 매일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의 새로운 만남, 나를 미혼을 착각해서 편한 마음으로 대해준 사람, 그리고 또 이런저런 잡다한 이유들, 마음속에 늘어놓은 그럴듯한 이유 목록의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머리를 거리낌 없이 쓰다듬는 녀석이니까 하고 덧붙였다. 마음속에 늘어놓은 이유들을 전부 훑어보고 나서는 나는 희미한 연심을 즐기고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다. 맞아. 나는 지금 가벼운 연심을 즐길 뿐이다. 특별히 그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니다. 단지 이렇게 잠시 동안 이성과 함께한 시간을 즐길 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 사토시군과 이렇게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뭔 연심은 연심이야. 완전 그냥 푹 빠졌구만. ブロッコリーってどれだっけ？緑だっけ？黄色だっけ？サトシ君ってひょっとしてキャベツとレタスの区別がつかないタイプ？それはこれでも精一杯区別してるつもり。 말로는 변명하면서도 사토시군은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의 상과 눈싸움을 계속한다. 한참 망설인 결과 빨려 들어가듯이 잘못된 곳으로 손을 뻗는다. サトシ君の買い物は見ててハラハラしますね。見てるこっちは楽しいけどさ。参ったな。サトコと一緒の時にも迷う。ブロッコリーとカリフラワーはどっちが何色だっけってね。あんたら兄弟2人揃って面白すぎです。 언니의 정보로는 사토시 남매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오빠를 여동생이 시끄럽게 돌보는 관계인 것 같다. 여동생이 사토코와 만난 적은 없지만 친오빠가 이래서야 필시 안절부절 못하겠지.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사토시군의 쇼핑은 만사가 스릴이 넘쳤다. それは胡椒とか混じってますから卓上塩とは異なります。ほら、確か理科の実験。言い訳はいいから棚に戻す。こっちが普通のお塩ね。で次は 근데 사토시 진짜 혼자 장 봤으면 이모한테 그냥 엄청 깨졌겠다, 그치? 그냥 야! 너! 이걸 자기랑 파온 거야! 이러면서 買い物が楽で 성모한테 助かる 엄청 よ。 깨졌겠다, 그치? サトシ君頭良さそうに見えて社会生活に支障ありすぎです。もう少しお勉強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それはひどいな。あった、これかな。ひょいひょい。だから何でもカゴに放り込む前に値段と何人分かをよく確認する。 100%일 듯 그러니까. 사토시군의 첫인상은 의지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렇게나 어설프고 위태로운 사람이라니 하고 놀랄 정도다. 뭐라고 할까? 내버려둘 수 없다. 푹 빠졌구만. 내버려둘 수가 없어? 너같이 냉정한 사람이? 칼같이 잘라버린 사람이 네가? 불안하다. 혼자 두면 횡단보도도 빨간색에 건너면 되던가? 초록색이었나? 하고 고민하다가 트럭에 치여버리고 말 사람이다. 1708スタンプカードはお持ちですか？あります。すみません。ちょっと見当たらないんで今度でいいです。 영수증으로 가득한 지갑을 뒤지는 사토시군을 무시하고 계산을 끝냈다. ひどい。スタンプちゃんと押さないともったいないよ。あんた夕暮れ時のお買い物ラッシュの時にのんびりと財布を漁ってスタンプカードなんか探す。後ろに大勢待ってるんだから。
점점 시온 미혼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어. 점점 지금 느끼고 있어요? 보세요. あんた夕暮れ時のお買い物ラッシュの時にのんびりと財布を漁ってスタンプカードなんか探さない後ろに大勢待ってるんだから 말투가 점점 미혼 말투 아니야. 시온 말투야. 私たちの後ろで海線山線のおばさま方が早くしなさいざますって目でギロギロ睨んでたの気づいてなかったんですかあのねそういう時はレジ前に並んでる時からあらかじめ用意して 점점 미혼 말투 아니야. いいことを聞いたよ。ちなみにここでのことだけじゃないですからバスに乗る時もそうサトシ君バスを降りようとして料金を入れる時その時になって 그때가 初 되게 めてお 지갑을 財布を 잔고를 開けて 뒤적거린다고? 小銭をちまちまと探して後 이거 ろの人を詰め合 지하철에서 わせて待たせてるでしょ 개찰구에서 그 뭐냐 삐 하고 지나가는데 이거 어딨지 하면서 그냥 그 입구에서 한 30초 정도 기다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 나 그거 같네. 나 그 뒤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옆으로 가는데 みんな僕を追い抜いて勝手に料金を入れてるかな。はあそれはねすっごーく周りに迷惑をかけているのですそういうのはあらかじめ用意しておくのがマナーわかりました 점점 시온 미혼 말투 아니게 돼. わかったよ。今日のミオンは怖いな。 내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과장되게 우는 사토시군. 정말이지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 분명 보살펴주고 싶은 타입이 틀림없다. 그야 뭐 주변에 나 같은 창간쟁이가 있을 때는 이래도 상관없지만 챙겨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을지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버스면 아무도 못 가고 뒤에서 저기요 먼저 탈게요 하고 이게 쓱 지나가 버릴 것 같아. 누군가가 분명히 저기요 먼저 탈게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 되면 삐 하면 가져가지고 그런 일 거의 없긴 한데 지하철은 은근히 있어. 아 그거 몇 번 봤어요? 아 진짜? 나는 버스를 많이 안 타서 계산대 비닐봉투를 받아 산 물건을 나눈다. 봉투 아래에 두부부터 넣은 사토시군의 손을 탁 때려 오일팩부터 다시 먼저 넣는다. 야 봉투 아래에 두부부터 넣으면 어떡하냐? 이거 사토시 이거 진짜 이대로 장보고 갔으면 그냥 숙모한테 그냥 뺨 맞았을 것 같은데? 그냥 뺨 맞으면서 야 이걸 장애라 봐왔어? 장애라 봐왔냐고 이러면서 그냥 사토시 너 정말 목숨 신세 졌다 이번에. はいこれで OK これで台所で買い物袋を広げてお母さんに仰天されなくて済みますからね。ありがとう。助かったよ。 사토시 쫄았어. 僕はどうも買い物が苦手でさ。買い物だけ正直におっしゃい。 얘는 왜 이러는 거야? 嘘冗談。 장을 보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알 수 있었다. 사토시군은 장보기에 서투르다던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사에 유령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지. 유령 나쁜 사람. 둔하다고 할까 얼빠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부는 잘하는데 일머리가 없어. 너 이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그냥 적응 못한다.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역시 처음 만났을 때 위험을 무릅쓰던 그의 용기는 정말 온 힘을 다한 용기였겠지. 사토시군은 둔하지만 바보는 아니다. 정말 바보 아니야. 자신이 유령이 나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일은 피했을 것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의 미혼이 위기라고 해도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될 사람이다. 공부까지 못하면 절망적이지. 하지만 그런 걱정조차 잠시 접어두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뛰쳐나왔던 점은 역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えらいサトシ君は頑張ったよ。いい子いい子。なんだよ。急に人の頭を撫でないでくれよ。サトシ君が一人でお買い物ができましたでしょう。なでなでなで。
나대 나대 나대. ミオン僕のことすっごいバカにしてるだろ。してないよ。お家一人で帰れるかな？ 집에 혼자서 돌아갈 수 있니? 道わかる？ 길은 알아? やっぱりバカにしてる。 사토시군은 뾰루퉁해져서는 머리를 쓰다듬는 나를 내버려 두고 얼굴을 조금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 이 녀석 귀여워. 시원 완전히 빠졌구만. 그때 시야 한쪽 구석에 강좌 게시판이 비쳤다.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땡땡까지. 주말 주판 교실 학생 모집. 소년 야구팀 멤버 모집. 사토시군의 팀 히나미자 파이터즈의 팀원 모집 포스터였다. 아, 그래서 매니저가 된 거구나. 매주 연습하는 모요일과 시간, 장소 등의 정보가 실려 있었다. 오늘 사토시군의 장보기만 봐도 이렇게나 어설픈 사람이었으니까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야구도 이런 느낌 아닐까? 사토시군은 야구팀의 포스터에 고정된 내 시선을 눈치채고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갑자기 자리를 떠나려고 있다. 今サトシ君頼むからミオン、野球やってるとこまで来ないでくれよ。図星？もうそのムーっての図星ってことでしょ。 얘는 뭐? 뭐야 리카는 미 하고 얘는 뭐 하고 그래. 사토시군은 뭐 하고 정체불명 한마디를 남기고는 침묵해버렸다. 정말로 전곡을 찔러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다. 사토시군 귀여운 것도 정도가 있잖아. 시온 진짜 콩깍지가 그냥 몇 개야 낀 거야. 전곡을 찔렸다고 바로 포기하고 인정하지 마. 뭐 거짓말을 서툰 사람은 보통 이렇지. じゃあねサトシ君、暗くなりかけてるから気をつけて帰ってね。ミオンは一緒に帰らないのかい？ひなみ沢。私はもうちょっと寄るとこあります。気にしないで先に帰ってください。僕の買い物を手伝ってもらったんだから。 너무 미안해요. 다 선생님 이가 다 썩을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이제 공유해줘? 이가 이제 안 썩게 만들어줘요 새벽반님? 그 이빨 안 썩게 내가 챕터 2의 흐름을 내가 다 말해줘? 今度は僕が手伝う。 이빨 썩으면 큰일 나잖아. 아니야! 뭐 아니야 뭐가 아니야. 大丈夫っていうかサトシ君が何を人の手伝いする前に自分が手伝われなくて買い物できるようになっといてくださいな。もう今日のミオンはひときわ意地悪かな。 뭐 일단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친한 여자애가 바보 취급을 해서 조금 분한 듯한 모습. 물론 나는 만족스러웠지만 그래서 또다시 방심하고 말았다. でも手伝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ね。 스탐스탐 本当に助かったから。 끼용 이러고 있네. 야발. 사토시군이 순진하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 경계가 완전히 풀린 내 머리를 무신경에 쓰다듬었다.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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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아 이건 정말 이것대로 바보 취급이 아닌가 생각해도 그가 쓰다듬는 동안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 사토시군은 내가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는 정말 기분이 좋은 듯 꽤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만 쓰다듬어. 머리 떡져. 아우 아우 아우. じゃあねミオン。暗くならないうちに用事。また明日学校で。また明日学校でね。 내일 학교에서 만나는 건 내가 아니야. 미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다. 어쩔 수 없어. 오히려 미혼으로서의 시간을 빌려준 언니가 고마울 뿐이다. 이윽고 그가 헤어진 후 기분이 잔뜩 들뜬 나는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까 아쉬워하는 자신을 알아차렸다. 좀 더 사토시군에 대해 알고 싶다. 다음에 그와 우연히 마주치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다. 내가 지금의 생활을 자신의 손으로 선택했듯이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나는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한다. 아니, 실은 이런 어려운 이론은 아무래도 좋았다. 좀 더 그를 놀리고 싶다. 좀 더 그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좋겠다. 좀 더... 있잖아. 사실은 이때 뭐든 좋아. 그가 있는 소년 야구팀의 다음 활동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보기 좋네요. 푹 빠졌네. 꼬깃꼬깃한 일기. 세이브하고 뮤팁 보고 간신히 숙모의 히스테릭한 잔소리가 끝났다. 오늘도 평소와 같다.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어떤 계기였든 내용은 도중에 여러 번 바뀐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또 자정을 넘겼다. 누군가가 뒷머리를 때린 듯한 졸음이 쏟아진다. 사토쿠는 긴장의 실이 끊어지자 풀썩하고 무너져 내려 내 옷자락을 잡은 채로 잠에 빠졌다. CH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사토쿠를 업고 침실로 가서 이불을 깐다. ほらサトコ布団に入りな 사토쿠는 꾸물꾸물 애벌레같이 기어서 이불에 들어가서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마찬가지로 이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아직 잘 수 없다. 숙모에게 조금 전 부탁받은 심부름, 치약을 내일 돌아오는 길에 잊지 않고 사와야 한다. 메모해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겠지. 그리고 전기밥솥에 내일 도시락용 쌀을 넣는다. 타이머도 잊으면 안 돼. 맞아. 그리고 잔소리의 계기가 된 세탁실에 수건 더미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해. 숙모는 지적사항이 곧바로 고쳐지지 않으면 엄청 화를 내니까. 불쌍해. 아, 그리고 뭐였더라. 맞다. 내일은 야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었지. 앞치마 지참이라고 했었어. 집에 앞치마가 있었나? 본 적 없는데. 숙모는 등교 시간엔 자고 있으니 이제는 물어볼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지? 모처럼 미혼에게 소개받은 아르바이트니까 사장님을 화나게 하면 안 돼. 아치마는 그래. 내일 등교하면 미혼에게 물어보자. 분명 빌려주겠지. 그 밖에 아직 뭔가가 있던가? 침실 사토코가 부럽다.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슬프다. 얘는 진짜 그 뭐라고 하지? 일머리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네. 불쌍합니다. 오늘의 쓰라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